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스타벅스는 거센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SNS에는 스타벅스 텀블러 로고를 가리는 인증 게시물이 올라왔고 머그컵을 깨는 영상까지 공유됐는데요.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을 중단하거나 카드 잔액을 환불받았다는 인증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기관과 기업들까지 이용 자제에 나서면서 불매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됐는데요. 그런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스타벅스를 둘러싼 분위기는 당시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은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가 실제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스타벅스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논란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는 일부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당시 게시물에 사용된 문구와 이미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스타벅스는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거세게 확산됐던 불매운동은 실제 스타벅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란은 스타벅스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5월 18일 직전 한 주간 스타벅스의 카드 결제 추정액은 321억 원대 수준이었는데요. 논란 직후인 5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236억 원대로 떨어지며 일주일 만에 26.3% 감소했습니다. 감소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결제 추정액은 214억 원대로 줄어들었는데요. 불과 2주 만에 감소한 금액만 약 107억 원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감소폭이 꽤 크네요. 단순히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형성된 수준을 넘어 실제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진 셈이네요. 네, 여기에 스타벅스 잔액 환불도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카드 환불이 늘어날 경우 매출에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또 스타벅스는 무기명 실물 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이 카드 교환권 판매를 제한한 데 이어 대표 행사인 이 프리퀀시와 일부 여름 프로모션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하면 여름 아니겠습니까? 프리퀀시 행사 때문에 일부러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행사들까지 미뤄졌다면 하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논란이 터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여름 음료 시장과 이 프리퀀시 시즌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주목한 건 단순히 매출이 얼마나 줄었느냐만은 아니었습니다. 스타벅스 정도 규모의 브랜드라면 단순히 매출 감소만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였다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미국 스타벅스의 한국 지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은 이마트가 67.5%,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3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을 인수할 당시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 형태로 받는다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쉽게 말해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출을 올릴수록 미국 본사도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이 줄어들면 미국 본사가 가져가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본사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스타벅스와 이마트의 관계도 꽤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는 이마트 그룹의 핵심 수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타벅스가 지급한 배당금 약 1,062억 원 가운데 717억 원 정도가 이마트 몫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난해 이마트 전체 영업이익이 약 3,225억 원인 걸 생각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실적이 흔들리면 단순히 커피 브랜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마트 그룹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스타벅스의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이마트 실적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장기화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데 맞나요? 네, 최근에는 스타벅스를 둘러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인데요. 스타벅스는 약 7년 동안 카페 브랜드 선물하기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탱크데이 논란 이후인 지난 5월 25일 처음으로 메가커피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8일 만에 다시 1위를 되찾았는데요. 현재도 카페 카테고리 인기 상품 상위권에는 스타벅스 상품권과 음료 교환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선물하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대이다 보니 여전히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결제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정용진 회장이 사과한 5월 26일에는 일간 결제 추정액이 27억 7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8억 4천만 원, 29억 8천만 원, 3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약 15.5% 늘어난 셈인데요. 수치만 놓고 보면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242억 1천만 원으로 직전 주보다 12.8% 증가했는데요. 반등세가 나타난 것은 맞지만 논란 직전 주간 결제액이었던 321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80억 원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매출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까지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도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7일 이마트 계열사 임원들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전국 매장의 영업을 오후 3시에 조기 종료하고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국 스타벅스 매장이 일제히 조기 마감하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과문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까지 포함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현재는 매출 회복보다도 상처를 입은 분들에 대한 치유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노력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기업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사과와 교육,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변화를 약속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궁금한 건 앞으로의 대응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어질지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스타벅스가 어떤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일보 정승우, 이시호였습니다.